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조금 빨리 면밀히 제 생각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일단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수렴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 여기 부분 돌파가 안 된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그러나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49.4K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무조건 제가 원래 계획에 단기적 대응 이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44.8K, 40.5K까지는 열어두시라. 그래서 현금화 30%, 40%는 들고 계셔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추려 하지 마라. 여기에서 오른다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54.1K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를 꼭 들고 계시라. 안착한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원래 계획의 틀이 있었죠. 40.5K, 44.8K 여기였는데, 카카오톡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여기 지지 구간에 맞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지 구간을 확인시켜 드렸었어요. 확인시켜 드렸다. 여기에서 분할 매수, 현금화한 돈 들어가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나왔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 번 더 밑으로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40.7K, 40.5K 부근.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열어두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천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1월 7일까지는 약세장으로 빠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1월 7일, 1월 8일 새벽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떨어진 이유, 뭐 차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았지만 떨어진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은 연준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의논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생각도 못한 양적 긴축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출렁출렁 됐어요. 모든 자산 시장이 출렁출렁 됐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터넷을 끊었대요. 인터넷이 끊겼대요. 그렇게 되면서 채굴 2위인 국가인데 채굴 해시레이트가 마이너스 18%가 됐답니다. 인터넷이 끊기에 채굴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영향도 받아졌고요. 받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밀렸다가 40.7K, 40.5K에서 이렇게 비비다가 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의 틀을 여기까지 짜놓은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버리지 비율, 미결제 약정 부분이 조금 상당히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만기 1월 7일 날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하시라 라고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제가 놀란 부분이 뭐였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어요. 미결제 약정도 조금 꺾였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꺾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레버리지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레버리지 비율이 더 올라갔다. 이 말은 숏의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를 뜻하고요. 높다는 의미를 뜻하고, 이것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파란색이 레버리지 비율, 그리고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고, 자, 레버리지 비율이 보통 0.2 이상, 0.21 정도 이상이 되면 가열이다. 후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0.23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최고치에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여기 레버리지 비율 숏에 많았다는 내용이 돼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비율이 후퇴됩니다.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분 숏에 레버리지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 쇼키즈가 일어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청산이 나왔다. 레버리지 하락이 나왔다. 여기에도 레버리지가 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꺾였다. 지금의 상황은 숏의 레버리지가 높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숏스키즈가 일어나면서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레버리지를 보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숏에 대한 청산이 한번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일단 레버리지를 보면서 이럴 가능성도 이렇게 나왔으니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바라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관점은 여기에서 비비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숏스키즈가 나오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 관점. 시즌 종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 이 내용은 12월 달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12월 회의한 걸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한 거고, 그 다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는 오늘 그거 기사를 보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살짝 올랐다 다시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다. 그 점도 조금 좀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살짝 오르고 꺾이고 있다. 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조금 달러 인덱스가 오를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가 싶기도 하고, 양적 긴축 아무튼 위원들 1월 달부터 또 바뀌어요. 또 그 내용들을 회의를 다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회의가 한 거라 공개가 지금 된 거니까 그 중에 오미크론이 또 중간에 발생이 됐죠. 오미크론이 지금 활발한데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대신에 1월 7일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용지표 발표. 또 시장에서는 이게 고용지표가 또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스탠스를 또 매파적으로 또 가겠다. 인상 시기를 또 앞당길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벌벌벌 개인 투자자들이 떨 수 있는 그래서 살짝 희청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 1월 7일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또 있죠. 그 점도 조금 바로 반등하기는 힘듭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눌렸다가 이렇게 됐다가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일단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유튜브 댓글에 또 이런 내용이 하나 달렸던데 축적을 한다면서요. 축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지금 당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닌가요?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더라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 세워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던데 제 방송을 제발 좀 제대로 봐주시길 바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적 관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도 30%, 40% 현금화 이 자리 54.1K 돌파하기 전까지는 들고 계시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진까지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까지 어제 이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지금 45K 레벨에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45K 레벨에 축적이 많다. 그래 잘 지켜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간이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45K가 뚫린다면 한 번에 40K 레벨까지 갈 수 있다 라고까지도 얘기 해드렸어요. 어제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조금 대응을 요번에 좀 해드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때부터 대응을 해드렸어요. 42K까지 떨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은 47K, 49K, 50K 레벨까지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49.7K까지 왔죠. 이때 못해도 현금 50%는 현금화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42K 리테스트 하러 가기 전에 여기 다시 밑으로 가기 전에 50K 53K 레벨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7K 레벨 46K 일부 현금화한 돈 여때 다시 일부 매수해 보시라. 그러면서 52K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일부 현금화 또 하시라 못하신 분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또 단기적인 위아래 변동성이 클 때 이렇게 대응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은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축적의 방향성이 이렇게 보인다. 시즌 종료의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에서 매수 계획, 대응 방법들을, 대응의 계획을 잡아드렸어요. 비트코인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 기준에 맞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을 매수에 임하시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대응도 계속 해드렸는데 47K 1차, 46K 2차 지금 보시면 알트 코인들이 46K 이때 부분이 알트들 거의 다 저점이에요. 저점에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44.8K, 40.5K까지 열어두시라 3차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다. 54.1K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때부터도 안착하고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44.8K, 40.5K까지는 열어두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단기적 대응도 계속 해드렸어요.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단기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탈돼도 위험하다. 머리 아파지니 비중 관리하시라. 혹시 대응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구간 이탈이 된다면 다시 저점 테스트 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탈되면 머리 아파지니까 조금 별로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였을 때 단기적 반등이 나왔다가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반등이 49.4K까지 뚫고 안착을 해야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반등이 아니라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방송을 조금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대응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된다. 장기적 대응만 장기적 관점만 들으신 것 같은데 장기적 관점은 시즌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단기적 대응은 계속해서 제가 여차저차 계속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내일 조금 알트들 같이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